한동대가 건립 이념에 반하는 주제로 강연을 연 학생을 징계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조사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교회 중 하나인 헝가리 개혁교회의 종교개혁 500년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김하나 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담임 목사를 잃은 새노래 명성교회가 차기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문학 발전에 힘쓴 문인을 선정하는 올해의 한국 기독교 문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 사립대학교인 한동대가 건학 이념에 반하는 주제로 강연을 연 학생에게 징계를 내린 일이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한동대 상황을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성노동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동대에서 열린 강연회 현장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생을 자율적으로 충분히 사고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고 저희 학생도 20대 초반에 성노동 경험이 있고 지금 그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비독점 다자연에 애인이 2명 있어요. 그 난교라고 막 하죠 사람들이. 성매매와 난교 등을 노골적으로 다룬 이 강연에 대해 학교 측은 사전에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사상의 자유란 명목으로 강연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 절차를 거쳐 강연을 주도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면서 논란은 가열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징계 학생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정 내용으로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되는 거고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거라서 조사 대상에 일단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죠.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자 일부 한동대 교수와 학부모들은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한동대의 교육 철학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입장도 단호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성매매와 도덕에서 벗어난 난교를 공공연히 언급하며 옹호하는 강연은 학교 안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겁니다.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고 전통적인 도덕 규범을 해치는 행위거든요. 잘못된 것을 깨달을 기회를 수차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은 결국 지도를 거부했고요. 여전히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달 중 인권위가 권고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헝가리 종교개혁 500년사의 유산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통합총회는 헝가리 개혁교회는 가장 오래된 개혁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 중 하나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초기 개혁교회 유산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헝가리가 간직한 초기 개혁교회의 사진자료와 설명이 담긴 배너 17점이 전시됐습니다. 최기학 총회장은 통합총회와 헝가리 개혁교회는 지난 2006년 선교협정을 맺은 뒤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헝가리가 간직한 개혁 정신과 신앙적 전통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엔 처버 가보르 주한 헝가리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가보르 대사는 종교개혁은 헝가리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교육, 민주주의 정신을 심어줬다며 이를 한국교회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헝가리 종교개혁 500년사 전시회는 오는 5일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며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와 대구 계명대학교, 대구 범어교회에서 각각 전시될 예정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담임 목사를 잃었던 새노래 명성교회가 3명의 후보를 놓고 청빙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교회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에 이어 서울 명성교회 2대 목사가 된 김하나 목사. 김 목사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들에게 사임을 발표하고 그날 저녁 서울 명성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한순간에 담임 목사를 잃은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교회 이야기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신 유교인이었어요? 새노래 명성교회 차기 담임 목사 후보엔 서석훈 목사와 한경국 목사, 최권능 목사 이렇게 세 사람이 올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차례씩 주일 예배 설교를 전하고 교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한 번씩은 하셨는데 아직 뭐 언제 투표 일정이나 이런 광고가 아직 안 나와서 저희도 뭐 이런 홍보들은 정확하게 아는데 조만간 할 거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아직 날짜가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저희도 뭐 주고 광고나 이런 거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서. 한편 새노래 명성교회의 이번 청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3명의 후보 중 2사람이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이란 점 때문입니다. 올 들어 서울 명성교회로부터 재정 독립을 이루며 독자체제 전환을 시작한 새노래 명성교회가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잃은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새노래 명성교회가 첫 단추를 어떻게 꿰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문학 발전에 앞장서는 한국기독교 문인협회가 제36회 기독교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위로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시집을 출간한 김보림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상을 수상한 김보림 시인은 이번 작품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였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작품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작품은 기독교적 예술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기독교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들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0년간 기독교 문학 발전에 앞장서온 한국기독교 문인협회는 시와 수필, 소설, 아동문학 등에서 눈에 띄는 작품 활동을 한 회원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4월 제주를 방문해 4.3 항쟁 유족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인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에 대해 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해 7월이고 실제 중단한 것은 올해 1월이라며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이 총리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지시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은 구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북한 내 구글 사용률은 92.4%로 압도적인 수준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2위는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로 사용률 2.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북한 내 특정 계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이나 그의 측근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파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농산물의 물가 상승폭이 3월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외식비는 원재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대부분 품목에서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지수는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 강세를 보이는 일부 채소류에 대해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물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학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거부는 학사 운영 파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점거를 풀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자율성 및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총신대 총학생회는 적폐가 청산되고 비리가 척결되어 하나님의 정의로 개혁된 총신에서 수업을 들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 구호를 위한 기독교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엔 기독교 구호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미얀마 군부의 인종 청소를 피해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피신한 90만 로힝야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세계교회협의회 등을 통해 국제 기독교 구호기관과 연대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YWCA가 제16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이, 젊은 지도자상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연 검사를 선정했습니다. YWCA는 오는 17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한 153 생명살리기 전도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3 생명살리기 전도운동은 1만 교회, 5만 전도원 신자, 300만 성도로 부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충국 총회장은 개척과 부흥정신이 담긴 총회의 역사를 계승하고 전도 중심의 총회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